대표님 팝업 스토어 한번 가보셨습니까? 피디님 저를 뭘로 보시고 이런 건 삭제해. 자,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핫하죠. 길을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핫하다는 더 현대서울에선 여러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이걸 팝업이라고 합니다. 팝업도 광고의 일종으로서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매장은 건물 공실의 임대를 통해 자신의 매장을 꾸려 판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팝업 스토어는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자영업자도 한계점이 찾아왔다 등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타성으로 치는 팝업 스토어의 매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40에서 50대를 구성하고 있는 X세대가 구매력을 가지면서 지금의 영 패션 산업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이 등장하며 자신만의 멋을 추구하고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보수적이고 딱딱한 대한민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자, 영패션은 Z세대 그리고 가장 최근 MZ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우리 사회에 자신만의 감성과 힙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트렌드에 민감한 사회가 되었고 트렌드에 녹아드느냐 아니면 녹아들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심리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고 또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아재라는 단어만 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트렌드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스스로 아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었는데 이거 너무 확 들어왔어. 잠깐만. 그리고 트렌드는 하나의 자부심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생각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기도 하고 동시에 페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트렌드에 민감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는 트렌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중심리와 그리고 소비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팝업 스토어는 가장 핫한 아이템을 들여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또 한정 즉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많은 화제가 되었던 IF 스튜디오와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는 한 10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라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큰 수익을 내는 곳이 있을까요? 팝업 스토어가 연달아 성공을 거두니 명품 브랜드를 초청하여 오픈도 하고 명품 브랜드 역시 팝업 스토어에 대한 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성수동 디올 팝업 있죠. 브랜드들만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진스는 파워퍼프걸 컨셉으로 컴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고가 없어 예정일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소비층과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준비되니까 팝업 스토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롭잖아요. 항상 변화하는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 욕구를 더욱 당길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팝업 스토어가 가장 많이 열리는 지역은 성수동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라도 땅이 널찍하고 오염도 적어서 건물 세우기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그 강 한 번 건너면 바로 압구정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반영하고 또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성수동에 사옥도 지으려고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있고 또한 팝업 스토어를 이용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자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 활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동의 권리금은 코로나 이전 적은 곳은 5천만 원 이하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도 있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서는 이제 카페, 베이커리 자리가 그리고 그 거리가 흥행하면서 꾸준히 올라 현재는 몇 배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대료만 보아도 왜 팝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월 평균 임대료는 평당 3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성수동에서 100평 정도 되는 땅을 임대해서 장사를 한다면 월에 임대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이상 나온다고요. 그 수익이 그만큼 나오면 다행이지만 세금도 떼고 이것저것 떼고 신경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없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팝업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단으로서 엄지척
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나서서 광고를 진행해야 했지만 하나의 트렌드가 된 팝업 덕분에 지금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는 그 매체 활용을 통해서 브랜드 네임밸류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변화하면서 홍보 수단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홍보 수단이 발전할수록 이에 드는 시간과 돈은 감소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도 합니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프라인 팝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부동산 쪽에 오프라인이 활성화가 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채널만 성장을 한다면 사실 오프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이 트렌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처럼 월 임대를 몇 년씩 하면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세대에서 Z세대 그리고 MZ세대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등장한 알파세대가 성장하면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건 삭제. 감사합니다. 딱 요